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요 스마트 패스 요걸로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뭐 1년 내내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자, 이 교재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좀 뭐 얇다고 이거 다 외워봐야지 못 외워.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주 읽어보는 거예요. 공부는 그냥 자주 읽어보는 거다. 그리고 1월 중으로 단팥빵이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긴 하겠다. 익힘장이 출간이 돼요. 이름이 단팥빵이에요. 단기간에 80점을 위한 그 빵꾸노트라 그래갖고 단팥빵이야. 예. 제가 이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요? 네. 예. 김병률 교수는 당 오르고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제 빵꾸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같이 병행해서 뭐 공부하시고 하면 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다 뭐 필기를 하고 뭐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 근데 좀 너무 안 하니까 주무시더라고. 아, 이게 또 좀 뭐 적을 거 있으면 좀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보단 낫잖아. 적는 게.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해도 하고 암기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60%를 투자해서 우리가 거의 80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80점 가까이. 거의 75점 이상. 근데 그거를 100% 투자해서 만약에 80점 맞았다. 그건 사실 나쁘진 않지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이 그럼 또 펑크가 날 거예요. 중개사법에서는 뭐 점수도 보태야 되지만 시간도 보태줘야 돼. 공부할 시간. 공법 보세요. 양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보태줘야 돼서 60% 투자해서 80점. 그거를 수업 시간에 그냥 웬만하면 다 끝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에 매일 한 문제 이거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거 이제 풀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또 매일 한 문제지만 시험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하면 거의 200문제예요. 그럼 이제 200문제 풀고 들어가면 어이구 점수 괜찮지.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은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특히 민법 위주로. 민법. 동차로 하면 왜냐면 민법 공부가 돼 있어야 2차도 중개사법, 공시법도 같이 웬만큼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차로 준비하시면 1차 특히 민법 위주로 하고 2차는 중개사법 고득점을 해서 80점 점수 보태기. 동차로 준비하면 민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중개사법 80점이 가능해요. 최근에 중개사법 고득점은 다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야. 민법 문제가 작년에 35회 때는 9문제나 나왔고 보통 5문제에서 6문제 그냥 나와요. 민법 문제가. 그래서 동차로 하시면 민법 공부가 되니까 중개사법 고득점으로. 근데 이제 2차만 하시면 중개사법 80점에서 점수 보태야지. 이런 방법은 되게 위험해. 안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돼. 공법도 70점 목표로 딱 하셔야 돼. 2차만 하면. 불안하잖아. 그죠? 저만 막 불안한 거야? 2차만 하면 이게 되게 불안해요. 한 바퀴 돌 수 있잖아. 여차하면. 2차만 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50%를 못 넘어요. 2차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전 과목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다시 민법책을 꺼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해라. 공법 70점 이상, 뭐 공시제법도 다 70점 이상으로 해서 뭐 수강후기 그냥 무시하자 이런 거. 뭐 어쨌든 그런 거고. 자, 오늘은 어디부터냐면 들어가면 자 10페이지부터입니다. 10페이지. 목적과 성격이고요. 10페이지. 목적은 법조문이어서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왔던 게 10몇 년 전이야. 거의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성격은 지금까지 해서 한 지문밖에 안 나왔고. 성격은 그러니까 나온다 그러면 목적이 뭐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칠판 보시면 목적에서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겠죠?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뭔데? 중개업이잖아요. 그죠? 시험 붙고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나 평생 그냥 자랑만 하고 다닐 거야. 그거 아니었잖아. 중개업 해야지. 그리고 되게 거창하게 돼 있어요. 국민 경제 이바지한다. 경제.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세 가지고 한 가지를 더하면 전문성 제고.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들어간 목적이에요. 원래는 공인중개사법 이런 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좀 중개법 막 이렇게 부르잖아. 중개법. 중개법 시절에는 전문성 제고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법으로 딱 바뀌면서 전문성이 제고된다. 변호사법, 뭐 세무사법 다 있는데 우리만 없었다고. 우리만 개무시당했었어. 이제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 제고. 자, 법에 규정된 것만 목적이에요. 다른 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목적 아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지만 목적 아니고. 재산권 보호해 주겠대. 재산권을. 아니라고. 목적에서 키워드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다. 이거는 뭐 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성격은 뭐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넘어가서 12페이지를 볼게요. 12페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관련해서 배우는 건데, 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관계가 있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칠판 보시면 결론은 중개대상 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거, 그걸 중개대상 물 이렇게 부르고, 중개대상 권리는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뭐 임대차면 임차권 그런 거. 중개대상 행위, 중개할 수 있는 행위, 매매, 매매 계약, 매매 계약에서 계약자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매매 이렇게 불러요. 매매하면은 소유권 넘겨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매 중개할 수 있고, 매매하면 소유권 넘겨주는 거니까 소유권을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임대차면 임대차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임대차 계약. 그럼 이제 임차권 넘어가니까 그 임차권을 중개하는 거고. 그래서 소유권, 임차권 그런 건 중개대상 권리, 매매, 임대차 이런 건 중개대상 행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거래에서 사실 다 등장해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토지가 중개대상물, 매매가 중개대상 행위, 소유권 넘겨주니까 소유권이 중개대상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배우는 거야. 법조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요 순서대로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요 순서대로 배우면 된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중개대상 물이 나오는 거예요. 5가지가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맞고요. 건축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뭔데? 토지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어떻게 붙어 있는 거? 꽉 붙어 있는 거. 아주 그냥 꽉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임목은 나무가 서 있는 거. 그렇죠? 벌목된 게 아니라 식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재단은 재산들을 묶어놨다 그 말이에요.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공장에서 기계들 그런 거 묶어놓은 거.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데 필요한 재산들 묶어놓은 거. 광산에서 묶어놓은 거.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재단. 이렇게 5가지 외우시는 건 아니다. 제가 정말 막 외우라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하는 거 있어. 그런 거 외우셔야 돼.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판단 기준. 요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법령에 이렇게 5가지가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박 여기 없잖아요. 안 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된다. 여기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거다. 문제는 여기에 속했을 때 그러면 다 되는 건가? 여기 속하면? 그렇진 않아요. 나눠봐야 돼. 그것도 토지, 건축물이면 나머지 애들은 개념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토지, 건축물은 국유 사유 판단하면 끝. 토지, 건물이면 이게 내 건지 국가 건지. 그래서 국가 거면 안 돼요.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야. 사유 내 거다. 그럼 되고. 어렵지가 않다. 자, 요거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거 아무도 안 틀려. 여러분도 안 틀려. 내가 안 틀린 건 다른 사람도 안 틀려. 근데 이제 판례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오죠. 권리금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이에요.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권리금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권리금. 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판례가. 왜냐면 권리금은 돈이잖아. 금전.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없잖아. 이 5가지에 금전, 돈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된다. 또 작년 판례가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하시는 분이에요. 중개업하시는 분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대.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 처벌돼.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붙고 행정사 공부도 하셔야 돼. 그거 하지 말자. 너무 어렵다 그거. 2차가 막 주관식이어서 힘들어. 어쨌든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도 작성이 안 된다. 상가임대차에서.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채권. 돈이죠. 이것도. 금전이 돈이잖아요. 돈은 안 된다. 판례의 일관된 태도예요.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토권은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의미가. 토지인가요? 아니요. 말이 다르면 달라.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라면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토지가 아니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리고 광업권도 이거 낚이면 안 돼요. 광업재단과 달라요. 말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다. 광업재단이 되는 거지 광업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광업권은 여기 안 나왔잖아. 없잖아. 광업재단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거. 처음 보는 거래. 시험장에서. 안 된다. 아니, 처음 보는 걸 어떻게 준게 뭔지도 모르는데. 진짜 생뚱맞은 게 막 나올 때 있어요. 항만운송 사업재단 막 그런 거 나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중개하라 그러면 그게 더 어렵다. 야.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처음 보는 것들 듣보잡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가 나오는 건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이면 어떻게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된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으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예요. 누구 거? 내 거. 내 거. 내 건데 거래할 때 허가받으래. 내 거 사유. 국유가 아니에요. 허가받으면 되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래. 좋은 거야. 투기가 될까봐 허가구역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땅값 비싸다고 여기. 부자야 이 사람. 된다. 여러분은 토지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가압류 등기가 됐대요? 가압류? 뭔지 모르겠는데 채권자가 내가 빚을 안 갚았더니 가압류해놨어. 채권자가 내 거에다가. 내 거잖아. 가처분해놨대.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앞에 우리 낚이게 하려고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출문제에서는. 앞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토지. 채권자가 내가 토지 못 팔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 거? 내 거 된다. 근데 그 처분금지 그 말에 훅 낚이게 되는 거죠. 국유 사유만 판단하면 끝.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미등기 건물이래. 건물인데 등기 안 했대요. 누구 거? 내 거. 아니 등기 안 했다고 해서 소유권 빼앗기고 그런 게 어딨어. 허가 없이 건물 지었대. 무허가 건물. 누구 거? 내 거. 제재는 받겠죠. 제재를 받는 거랑 소유권 빼앗기는 건 별개예요. 내 거다. 내 거. 소유권 빼앗기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공용수용 된 토지.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만들려고 소유권 걷어간 거. 국유, 공용수용 됐잖아. 근데 밑에는 공용수용 예정이잖아요. 아직까지 누구 거? 내 거. 그죠? 시험 문제가 사유지인 도로 예정지 이렇게 나왔네? 사유지인데 도로 예정지래요. 되는 거죠. 아직 도로가 안 됐잖아. 국유 사유만 판단하면 된다. 더 해볼게요. 하천, 호수, 바다. 얘네들 물, 국유예요. 물은.
하천은 사실 토지죠. 지목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우죠. 근데도 국유 안 된다. 공유수면 이렇게 부르잖아. 물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하천구역 안 돼. 하천 옆에 있는 땅 이게 이제 물이란 얘기죠. 그리고 포락지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땅 사건이 소멸이에요. 국유예요. 이것도 이 포가 이제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 김포도 이거야. 그죠? 물가포자 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포락지 빈지 이 빈자가 모래빈자 바닷가 안 된다.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안 된다. 근데 주의사항 빈지 바닷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빈집은 그건 되는 거지. 빈집 발음 주의하자. 빈집은 된다. 가끔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제가 내거든. 여러분 낚일 한 2명 낚은 적 있어 한번. 그다음 이거 공유수면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를 물어봤네? 개인 토지잖아요. 되는 거지. 공유수면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잖아요. 아니, 토지 내 거.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서 국유, 민법에서 국유로 본다. 그래서 안 돼요.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 안 되고. 근데 한자를 꼭 이렇게 써줘. 이거 한자 안 써주면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전라북도 무주라고 막 빡빡 우겨. 그러니까 한자 써줘야 된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일반 재산은 국유 재산인데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거 무주의 부동산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 없이. 국유 재산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유 재산인데 그냥 갖고 있는 거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은 목적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 아니면 다 행정 재산이에요. 딱 행정 재산은 안 될 것 같잖아, 느낌이. 그죠? 국유. 자, 국유 재산 당연히 안 돼요. 아무도 안 틀려. 행정 재산 당연히 안 돼. 이것도 아무도 안 틀려. 일반 재산 틀려. 일반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고유 명사예요, 그냥. 국유 재산인데 목적이 없는 거. 그게 일반 재산이다. 무주의 부동산 같은 게 일반 재산이라니까. 안 되는 거지. 공유 재산은 뭐야 이게? 공유 재산이? 도깨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걔가? 딱지 들고 다니는 애? 걔거? 딱지야 그럼 이게? 공유 재산은 지자체 거. 지자체 소유. 국가 거나 지자체 거나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래서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 거. 다른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머지도 그냥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를 보면 분양권 문제가 있어요. 건물에서는 분양권 문제, 양가로 3번 토지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양가로 3번 일부 요거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지금 10년 넘게 안 나왔어. 근데 양가로 2번은 뭐 최근까지도 계속 나와요. 분양권은. 자, 우리 판례가 건물에서는 특정이란 개념을 써요. 특정. 왜 그러냐면 건물은 없다가 생기는 거잖아. 토지는 원래 있잖아요. 토지는 원래. 근데 건물은 없다가 생기다 보니까 특정이란 개념이 있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건물을 볼 것인지. 근데 이제 특정만 되면 건물이 된대. 안 지어져도 특정만 되면. 아파트에서는 동호수만 특정돼도 되고. 특정이 포인트예요. 특정이. 그래서 이제 판례. 30년 전 판례. 옛날에 30년 전에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우리가 청약을 넣어요. 당첨되는데 당첨될 때 그냥 당첨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당첨권, 같은 말은 입주권이에요. 당첨된 상태인데 그냥 당첨만 된 거예요. 얘는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이 된 거야. 당첨될 때부터. 옛날에 두 가지가 있었어. 30년 전에. 그럼 얘는 이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건 동호수를 특정을 시켜요. 추첨을 통해서. 그래서 동호수를 특정시키고 분양계약 체결해요. 분양계약은 매매계약 1번 타자. 처음 파는 거. 자, 이 분양계약 체결할 때 동호수가 특정돼야 돼. 그래야 분양 대금이 결정되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호수가 특정되면 분양계약 체결하고 얘는 어떻게 돼? 이미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해요. 그럼 분양계약 체결한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분양계약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나누는 기준.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입주권이야. 분양계약 체결한 후 분양권. 그럼 질문. 중개대상물도 분양계약으로 판단하나요? 아유, 특정으로 판단하니까. 분양계약은 입주권, 분양권을 나누는 기준인 것 뿐이에요. 중개대상물은 특정으로 판단한다. 그럼 보세요. 이제 분양권, 얘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네. 동호수가 특정된 거.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잖아요.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야, 너 분양권이야. 그러면 얘는 동호수가 특정된 거라고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동호수가 특정됐기 때문에. 동호수가 특정 안 된 분양권 그런 건 없다니까.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으니까. 근데 이제 좌측 상단에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잖아. 밑에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되는 거죠.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한다. 예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24회 때 10년 전이죠. 그냥 입주권이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입주권. OX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입주권이래. OX X면 이거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얘도 있잖아. 얘 왜 또 개무시하고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 정답. 문제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이재기에서 받아줬어요. 모두 정답. 잘못됐다. 써줘야지.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출제원이 써줘야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써줘야지. 그냥 입주권 내면 어떻게 해? 왜 말을 안 해줘? 말을 해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을 안 해줘서 모두 정답 처리됐지. 얘는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예요. 그냥 분양권 상관없는데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써줘. 다 써주고 아니면 힌트라도 줘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다 써주면 또 너무 쉬우니까 같은 말 분양 예정자. 이 분양 예정자가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걸 말해요. 분양 예정자가. 판례가 쓰는 표현. 그거 외우고 있어야지.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그럼 질문. 동호수가 특정된 건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 거야? 구체화가 된 거죠. 구체화된 동호수가 특정된 거. 이런 단어 보고 또 이제 눈치를 채면 돼. 요거는 30년 전이고 한 10몇 년 전에 미분양 판례예요. 분양 계약이 체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죠. 미분양 상태로 이미 건축은 완료가 됐대. 분양이 안 됐는데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OX 되는 거죠. 다 지었잖아. 얘말로 빈집이지 빈집. 되는 거지.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은 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하는 거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렇게 한다. 건축이 완료가 안 되면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고 다 지은 거는 그냥 되는 거지. 현존하는 건축물인데. 이런 내용들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일부 문제는 쉬워요. 이 개념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분필을 하자는 1필지 토지 일부가 뭐냐면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록 등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여기서 일부 요만큼 땅 조금. 요거를 따로 분필을 해서 등록 등기를 따로 하면 두 개의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체 한 개의 필지고 거기서 일부 땅 조금 앞마당 일부 그만큼 얘는 나눠봐야 돼. 소유권 저당권은 안 돼요. 사고 파는 거 저당권이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렇게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등기가 안 돼요. 이렇게 분필을 안 했는데 일부를 사고 팔고 담보로 맡기고 이렇게 등기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거래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려면 분필을 해서 등록 등기를 따로 해야 돼요. 일부인 채로는 안 되는데 뭐는 되냐면 빌리는 거는 돼요. 지상권이 땅 위를 빌리는 거고 땅이 역할을 빌리는 거고 전세로 빌리는 거고 월세로 빌리는 거고 빌리는 거는 된다. 요 일부를 빌릴 수는 있겠다. 빌릴 수는. 뭐는 안 된다? 사고 파는 거,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거 그런 건 안 된다. 소유권 저당권 안 된다. 최근에 나왔을 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 이거였어요.
일필지 토지 일부의 임대차. 일필지 토지 일부인데 임대차래. 오, 임대차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는 된다. 빌리는 거는. 소유권 저당권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다 배워서 얘는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온다고, 쉬워서. 분양권을 더 잘 보셔야 되고, 분양권은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자,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건데 어떻게 꽉 붙어 있는 거. 대표적으로 건물이에요. 건물은 토지에 붙어 있죠? 그러면 부동산. 토지에 붙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근데 얘는 부동산이면서 독립성도 있어요. 토지와 독립해서 별도로 건물만 거래할 수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 그죠? 건물만 팔 수 있다고. 보통은 같이 팔지만 그게 독립성이다. 건물만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모두 충족해야 돼. 부동산이면서 독립성.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돼요. 근데 이제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독립성은 없어. 토지를 팔면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야.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잖아, 구조가. 독립성이 없으니까. 근데 독립성을 줄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명의인 방법.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안내판 세우고 하는 거. 편말. 명패에다가 이름생이다 그래갖고 이게 명의인 방법이에요.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봤어. 흔하게 보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여러분이 본 건 뭐다? 명인 만두. 명인 만두는 종종 보이지. 최근엔 좀 없네. 그만큼 카페베네는 어디 갔을까? 없었어 다. 어쨌든 그리고 명의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얘는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이에요. 독립성도 요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명의 방법 때문에. 붙어 있는 채로 나무들만 팔 수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갑을 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면서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니까 되는 거다. 이거 된다. 이거 한 가지만 돼요. 또 검토할 필요도 없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그럼 질문.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대가 나무 한 그루대 이렇게 있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래요. 나무 한 그루. 도 돼요. 나무 한 그루도 명의인 방법 갖출 수 있어요.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부동산이잖아. 명의인 방법 갖추면 독립성 생기는 거고.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되는 거다. 나무 한 그루도 명의인 방법은 된다. 그거는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능하다. 그냥 수목이 집단, 그냥 수목은 안 되는 거고 독립성이 없어서 명의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고. 그럼 이제 임목은 나무들인데 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과 차이가 있어요. 자,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소유권만 돼요. 사고 파는 것만.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고 그거는 안 돼. 그건 저당권 그거는 안 돼. 그럴 거면 이 나무들을 등기해서 임목을 만들어야 돼요. 나무들을 등기하는 게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 임목 등기부. 우리 건물 등기부 따로 있듯이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저당권은 필요 없어. 사고 파는 것만 할 거야. 그러면 명의인 방법만 갖춰도 돼요. 근데 나무들이 꽤 비싸니까 담보 가치가 된단 말이야. 은행이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때 그거 할 거면 저당권 설정할 거면 등기해서 임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차이점 뭐다? 저당권. 또 하나 차이점이 있네. 아까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요거 명의 방법, 나무 한 그루 된다 그랬죠. 나무 한 그루도 명의인 방법이 된다고. 근데 임목은 수목이 집단이어야 돼. 나무 한 그루는 안 돼요. 작년에 학개론에 나왔네. 이의제기 안 받아줬어. 임목은 나무 한 그루는 안 된다. 수목이 집단.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목이 집단이라고.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이의제기 했더니 꺼지래. 안 받아줬어. 차이점 두 가지.
나무 한 그루가 되는 거 명의인 방법, 임목은 나무 한 그루 안 되고. 근데 그건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아니고 요거 저당권, 그게 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임목은 저당권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물어보나 잘 살펴라 박스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칠판 보시면 그냥 수목이 집단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목이래.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수목이 집단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거 명의인 방법을 갖췄겠지, 등기를 했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 안 된다고. 시험지에 안 써 있잖아. 시험지에 그냥 수목이 집단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명의인 방법 갖추면 갖췄다고 써줘. 이렇게 써준다고요. 이거는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된다. 저당권은 안 되지만. 근데 임목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더 넓게 되는 거지.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임목 등기는 안 했어. 등기는. 명의인 방법은 갖췄대요. 뭐 저당권 필요 없었나 봐. 그래서 등기는 안 했는데 명의인 방법은 갖췄어. OX? 되는 거죠. 이거 된다고. 소유권이 되니까 되는 거지. 이거를 X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앞에 낚여갖고. 아니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명의인 방법 갖췄잖아.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되는 거다. 소유권이 되니까. 임목 그러면 더 넓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인데 이 임목에 관한 법률도 2번 나온 적 있어요. 이 임목법만 2번. 뭐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나온다 그러면 아마 거기 6번, 7번에 있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그게 이제 임목이 독립성이랑 저당권 효력인데 칠판 보세요. 자, 임목이 독립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팔았어. 임목 따라가요? 토지를 팔았어요? 건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따로 팔아야지. 독립성이잖아. 그냥 나무들은 토지 팔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임목은 독립성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임목은 따로 팔아야죠.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독립성이라고. 토지를 판 게 임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처분 효력은 임목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만 판 거다. 임목은 안 따라간다. 따로 팔 거. 그게 독립성.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요. 지상권자도. 지상권을 팔았대. 임목은 안 따라간다고. 독립성. 이거랑 이제 7번이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임목이 독립성이에요. 근데 7번은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이에요. 임목을 왜 만들었다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벌목을 해버린 거야. 벌목을. 들어 누웠어. 벌목. 그러면 이 벌목된 이 나무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그거죠. 미쳐. 당연히 이게 벌목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미치고 벌목해도 미친다고.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쳐버려. 그래서 미쳐야 돼요. 사람이 미치니까. 왜냐면 이 저당권자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나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담보물이 나무야. 근데 벌목했다고 안 미치면은 담보물이 없어진 건데 그러면 돈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미쳐야 된다고. 더 설명하다가 제가 미칠 것 같다고. 미쳐야 된다고.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니까. 벌목해도 계속 미친다. 효력이 미치니까 이 벌목된 나무들도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한 게 돈 안 갚으면 경매로 넘기려고 한 거잖아. 효력이 미치니까 돈 안 갚으면 벌목된 나무들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임목의 독립성, 지금은 임목이 설정한 저당권 효력. 다른 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6번, 7번 둘 중에 한 가지가 정답일 거야.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셔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답을 고를 수는 있겠다. 6번, 7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은 광업재단, 공장재단, 일석이조, 일타쌍피. 내용이 똑같아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바꿔도 되고 공장재단을 광업재단으로 바꿔도 돼요. 똑같다. 개념만. 일단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거예요. 내 땅에 석탄이 있어요. 내 땅에 석탄. 누구 거? 내 건가? 아유, 국가 거야.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내 거라 그러면. 국가 거야, 국가 거. 그러니까 미채굴의 광물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국유. 그래서 국가 거니까 이 광업권을 설정받고 캐러 가는 거예요. 함부로 캐면 안 되니까. 불법이니까. 그리고 캐러 갈 때 뭐 타고 내려가요? 공작물.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거 나오잖아.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공작물 지금은 다 폐광돼서 사실 레일바이크 그 있잖아 그거 타는 거 그걸로 관광지에서 하는 거 그거 절대 타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레일바이크랑 오리배 연인끼리 타면 안 돼. 서로 싸워. 끝이 안 좋아 그거는. 오리배는 같이 해야 되는데 남자만 하면 이렇게 삥삥 돌아요. 이거. 그럼 막 싸우게 되지. 남들은 잘 가는데 우리 것만 삥삥 돌면은 끝이 안 좋아. 레일바이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여간 공작물 그런 거 있고 또 기계기구 손으로 캐는 게 아니니까 캐내면 작업 공간 필요하죠. 토지 이런 것들이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는 거예요. 이런 재산들을 묶어라. 묶는다는 게 목록에다가 다 기재를 해요. 목록에다가. 그리고 이 목록을 들고 가서 등기를 하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개념 똑같아. 등기해야 만들어져요. 임목도 등기하는 거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질문, 왜 만들었어요? 귀찮게? 저당권 설정하려고. 토지만 담보로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묶으면 담보물 가치를 키우면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거다. 근데 이제 만들었어요. 광업재단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토지만 만든 다음에 토지만 따로 떼서 담보로 맡기겠대. 그렇게 하겠대. 그거 안 되는 거야. 광업재단, 공장재단 만들면 이 덩어리채로 거래를 해야 된다. 여기 있는 구성물, 토지 같은 걸 따로 떼서 그것만 거래해야지 안 된다고. 본인이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하겠다고 등기까지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거기 있는 구성물을 따로 떼서 거래하는 건 안 된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요 두 가지까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른 거 광업재단, 공장재단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 내가 그냥 적어놓은 거고 일단은 그것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만 늘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거기는 구성물을 따로 떼서 분리해서 거래하는 건 안 된다. 덩어리채로 거래할 것. 그 개념만. 그리고 15페이지에서 판례는 세차장 구조물 판례죠. 칠판 보시면 셀프 세차장.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가고 하는 거. 이게 건축물인지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어. 자, 대법원에서는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민법이 해야 된대. 건축법이 아니라. 그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기둥, 지붕, 주벽, 주된 벽.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지 않아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니까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얘는 보세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주벽이 없어.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가고 칸막이 불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이 아니다. 또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인지도 검토했던 거예요. 기둥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볼트 조립 방식이야.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돼요. 정착물은 꽉 붙어 있어야 돼. 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꽉은 아니다.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그래서 정착물도 아니다. 이건 뭐냐면 영업시설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세차장 영업을 하잖아. 응? 물론 손세차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야 세차장 영업을 하니까 이건 영업시설. 우리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통칭해서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안 된다 이것도. 영업시설일 뿐이니까 안 된다.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주벽이 없으니까.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영업시설은 그 자체로는 안 되는 거다. 얘는 그냥 안 되는 거다. 얘는 쉬운 거야. 물은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 물은. 물 있는 거 찍지 마라. 물은 안 된다. 물이 영어로 뭔데? 셀프야. 무슨 셀프잖아. 하지 말걸. 또 개무시를 당했다. 여러분이 저를 개무시하는 이유를 알았어. 제가 개무시 당할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 이제 3번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중개대상 권리. 얘는 표만 잘 보시면 되고, 뭐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그건 그냥 설명 듣고 넘기시면 되고 나중에 이 표만 그냥 보시면 돼. 표만. 먼저 표 오른쪽에서 되는 거. 소유권, 사고 파는 거예요. 아까 매매하면 소유권 넘어가죠. 당연히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도 빌리는 거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 중개할 수 있다. 특히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근데 중개할 수 있어요. 채권, 월세 사는 거 중개할 수 있다. 물건, 채권, 채권도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질문, 등기 안 하고 월세를 살겠대. 중개할 수 있나요? 중개할 수 있죠. 전입신고만 하고 월세 사는 거 다 중개하잖아요. 월세 살면서 등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다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중개할 수 있다. 등기하고 월세 사는 것도 중개할 수 있고, 등기 안 하고 그냥 전입신고만 하고 월세 사는 것도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5가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 중개할 수 있다. 그냥. 근데 문제는 저당권도 당연히 된대요. 그냥. 저당권 당연히 된다. 당연히 중개할 수 있는 거래요. 얘는 약간 이유가 필요하네. 왜 저당권이 당연히 돼요? 심지어 우리가 배웠어. 임목 때문에. 만약에 저당권 안 된다 그러면, 중개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임목은 왜 들어와 있는 거야?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으로 충분한데 굳이 임목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임목까지. 그 저당권 설정하는 거 중개하라고 들어와 있는 거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당권 당연히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뭐도 되냐면, 판례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체의 부수한 저당권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요. 채무자, 채권자고 1억 원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금전이 돈이죠. 소비대차가 빌려주는 계약이야. 돈을 빌려주는 계약. 그래서 1억 원 빌려주고 1억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해야지. 갑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야. 돈 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2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세트. 이런 경우 있나요? 돈 안 빌려. 돈 안 빌리는데 저당권만 설정하겠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 세트로 함께 이루어진다고.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찾아왔어. 똑똑. 집값이 올랐대. 저당권 설정하겠대. 확 진짜 말이 안 되지 그게. 내가 돈을 빌려야지 저당권 설정하고 하는 거지. 그냥 저당권만 설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그럼 또 이제 어느 게 주가 되고 어느 게 부수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핵심이 될까? 핵심 되는 건 금전소비대차. 얘네들은 채권자, 채무자잖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게 핵심, 주된 업무예요. 저당권은 얘가 돈 떼일까봐, 돈 떼일 수도 있으니까 부수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얘가 신용이 너무 좋아. 100% 갚는데. 그럼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차용증만 받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가 주, 저당권은 부수. 그래서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의 부수한 저당권도 중개할 수 있는 거다. 함께 세트로 이루어지니까. 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당권 이렇게 나왔어. 문제를 푸는데 저당권이래. OX를 결정을 해야 돼요. OX. O.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소유권 O, 전세권 O, 저당권 그냥 O. 금전소비대차의 부수한 저당권이래요. O. 세트로 함께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래.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고 있대요. 그런 거. 이건 X.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이 저당권을 중개할 수 있다고 한 거지, 금전소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면 그걸 중개할 수 있는 거다.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거기 저당권 친구들도 다 돼요.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그런 거 제가 쭉 적어놨는데, 저당과 근저당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당은 확정 채무 1억 빌려주고 설정하면 저당, 1억이 채권 최고 한도면 근저당, 채무액이 증감 변동하는 거 다 근저당이에요. 이제 연체되면 이자가 붙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 가등기 담보는 등기를 가등기를 해놓은 거야.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건 다 똑같다. 저당, 근저당, 가등기 담보권 다 되는 거고. 이제 세모. 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세모라고 하는 건데 이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게 세모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거 지상권과 또 달라. 지상권 따로 있고 법정 지상권이 따로 있어요. 말이 다르면 다르다. 이건 법정 지상권, 이 법정자가 들어가 있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민법 시간에 배워. 유치권 배울 때 유치권의 성격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자가 유치권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법정 저당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게 세모. 먼저 유치권. 돈 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고 이런 거죠. 건설업자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공사대금 1억 나왔어. 집주인이 대금을 안 줘. 받을 돈 1억 원이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점유하는 거죠.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점유하면 실제로 이거를 점유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현수막 걸어놓잖아. 요건 보신 적 있죠?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거는 공사 현장에 막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현수막 걸면 이 유치권이 생겨요. 성립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네, 받을 돈에 기해서 점유하면 현수막 걸면 그냥 생겨요. 중개할 수가 없네? 당연히 생겨서? 뭔가 계약으로 해야 이게 흥정 가능성이 있어서 중개할 수 있는데 이건 계약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점유했더니 현수막을 걸었더니 그냥 생겼어요. 그거 중개할 수가 없다. 계약이 아니면 중개가 안 되거든. 이건 당연히 생기니까. 근데 이 유치권을 이전 양도 팔 수 있어요. 물론 이 유치권만 파는 게 아니라 채권을 같이 파는 거예요. 할인쳐서. 1억이면 한 7천만 원에 할인쳐서 팔면 살만하잖아. 얘가 대신 점유하고 있다가 1억 받아내면은 얘 3천만 원 벌었고 얘는 자금 회전 잘 되고. 그래서 이전 양도 할 수 있다. 그럼 뭘로 한다? 계약으로 한다. 이전하고 양도하는 건 계약으로 하는 거죠.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일단 세모에 해놓은 거예요. 유치권 성립 당연히 생겨서 중개할 수가 없다.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은요? 이런 거죠. 갑 토지에 갑 건물, 내 땅에 내 건물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 건물도 독립성. 그래서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빚을 안 갚았어. 그랬더니 경매로 넘어가네. 병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거예요. 토지는 경매로 안 넘어갔죠. 저당권이 건물에만 설정돼 있으니까 건물만. 그래서 병이 이 건물을 낙찰을 받은 거야.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질문. 경매로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경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아니죠. 매각대금 완납. 옛날 말로 하면 경락대금.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 돈만 갖다 내면. 등기 없어도. 그래서 돈을 다 갖다 내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토지는 계속 갑소유고 건물은 병소유로 바뀌었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이 병에게 건물 치우라 그래. 야, 내가 너한테 언제 이렇게 건물 짓고 있어도 된다 그랬어. 허락해 준 적이 없잖아. 물론 빚을 못 갚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허락을 해준 건 아니잖아, 얘한테. 그러니까 치우라 그러면 이걸 누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요. 낙찰 받자마자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1+1이에요. 1이 건물 소유권, +1이 법정 지상권. 지상권이 땅 위를 빌리는 거잖아. 법정은 당연히 빌리는 거. 여기 요 부분을 당연히 빌리는 걸 보는 권리, 그 법정 지상권이 그냥 생겨요. +1으로. 이 1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면서 +1으로 법정 지상권이 같이 그냥 생겨버려. 1+1.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계약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 중개가 안 된다. 법정 지상권 성립. 돈만 갖다 냈더니 그냥 생겼어. 1+1으로다가. 중개가 안 된다. 근데 법정 지상권 이전 양도도 돼요. 팔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법정 지상권만 팔지 않고 건물도 같이 팔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 법정 지상권만 팔겠대. 가능해. 그것도 나 건물만 팔겠대. 보통은 같이 팔지만 법정 지상권만 이전 양도하는 것도 된다. 뭘로 한다고요? 계약으로 하니까 된다.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세모. 법정 지상권 성립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생기는 거다. 성립은 당연히 안 된다.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니까 된다. 그래서 결론만 잘 보시면 돼. 이거예요.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나눠봐라 그냥.
유치권은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법정담보물권 성격이 유치권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다 마찬가지.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권리들은 나눠봐라. 성립은 안 된다. 당연히 생기는 거라서 성립은. 이전, 양도는 된다. 계약으로 하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 뒤를 보면 되는데. 근데 질문.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냥 유치권이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유치권. OX. 야, 또 난감하네. 유치권. 모두 정답. 잘못했잖아. 써줘야지. 또. 두 가지가 있으면 뭔지 써줘야지. 그냥 유치권이면 성립인지 이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잘못된 거잖아.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모두 정답. 또 나왔네. 법정지상권. 모두 정답. 왜 안 써줘? 출제원이 써줘야 된다고. 아까 그냥 입주권도 모두 정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써줘야 된다고. 출제원이. 안 써줬잖아. 그래서 두 번이나 모두 정답 처리했어 얘는. 설마 세 번씩이나?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써준다 이제. 성립인지 이전인지 다 써준다. 뒤만 잘 보면 돼요.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X까지도 빨리 봐볼게요. 자, 분묘기지권. 이거 이제 남의 땅에 우리 조상묘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거래가 안 돼. 이거 분묘나 분묘기지권은 거래가 안 되죠. 이런 것들. 귀신 나온다고 이런 거 안 된다. 또 무체지상권은 변리사가 취급하는 거예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그런 거. 특허권. 두 번 나왔어 이거는. 분묘기지권 한 번 나왔고 특허권 두 번 나왔고. 특허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심란해. 뭔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 이 변리사가 취급하는 거니까. 이제 질권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전당포야.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전당포에 맡기잖아. 전당포 주인이 그걸 갖고 있을 권리가 질권이에요.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전당포다.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질권은. 그리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예요. 지배하면 본인이. 계약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질권, 점유권. 질권에서 지읒, 점유권에서 지읒을 따와서 에이 지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질권, 점유권 안 된다. 중개하려고 하면 에이 지지. 다 같이 에이 지지. 잘하셨어요. 에이 지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점유권이 가장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점유권. 설명을 드려보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중개대상 물이죠. 물건이잖아. 또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넘어가네. 소유권이 중개대상 권리죠. 매매가 중개대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임대차면 임차권이 넘어가는 거고 전세면 전세권이 넘어가는 거고 권리가. 그러면 이걸 중개했으면 어떤 권리를 중개한 거예요? 소유권을 중개해 준 거잖아. 임대차면 임차권을 중개해 주는 거고 전세면 전세권을 중개해 주는 거고 매매면 소유권을 중개해 주는 거고. 그럼 소유권 취득한 매수인 병이 어떻게? 지가 들어가. 지가 이 건물에 들어가면 점유권은 생기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점유권은 내가 중개해 준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생긴 거지. 중개 의뢰인이 지가 들어가면 그냥 생긴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니까.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이런 걸 중개해 주는 거죠. 그거 취득한 중개 의뢰인이 지가 들어가면 점유권은 생기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생기고. 에이 그냥 에이 지지 하면 돼 그냥. 에이 지지 그거 안 되는 거. 좀 쉬었다가 중개대상 행위를 보고 그리고 용어 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